경상남도 진주시 중앙동 좁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작은 한복점에서 이순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에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을 짓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진주성의 실루엣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민수야, 일어나거라. 아침 먹어야지. 20살이 넘은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여전히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나오는 민수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에 묘한 기색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인생은 1984년 19살에 민수를 낳으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임신 소식을 듣고 아직 젊다며 사라져버렸습니다. 친정에서조차 집안 망신이라며 등을 돌렸지만 순자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목까지 해주겠다. 그녀는 진주성 근처의 한복점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바늘을 잡고 정교한 바느질을 했습니다. 혼수용 한복, 돌잔치 한복, 명절 한복까지 손끝에서 피가 나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또래보다 큰 키에 잘생긴 얼굴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민수는 특별한 아이야. 꼭 대학 보내서 출세시킬 거야. 하지만 순자의 과도한 사랑은 민수를 버릇없게 만들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민수는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우리 엄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라며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이니까 이해해야지라며 참았습니다. 1998년 민수가 18살이 되면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순자가 목욕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민수는 핑계를 대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학교에 낼 서류가 어디 있지? 민수야, 지금 옷 갈아입고 있잖니. 나중에 찾아주마. 급한데. 그냥 빨리 찾아줘.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방 안을 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선은 계속 순자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순자는 몸을 웅크리며 옷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순자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무서운 꿈 꿨어. 옆에서 같이 자면 안 돼? 민수야, 너 이제 다 컸잖니. 자기 방에서 자거라. 한 번만. 정말 무서워. 민수는 이미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순자는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민수의 손이 자꾸 자신에게 다가왔습니다. 한복점에서의 일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다 보니 목과 어깨가 뻣뻣해졌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손목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는 쉴 수 없었습니다. 2002년 겨울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방대학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민수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평생 엄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엄마를 돌볼 차례지. 200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순자는 여느 때와 같이 한복점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혼수 한복 주문을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정교한 금실 자수를 놓다가 잠시 목을 돌려 어깨를 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리 뒤쪽에서 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천장이 순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왼쪽 팔다리에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마치 몸의 절반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네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좌반신 마비가 왔어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민수야,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모실 거예요. 순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한 달 후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방을 1층으로 옮겼습니다. 화장실도 가까운 곳에 간이병기를 설치했습니다. 이웃들은 민수의 효심에 감탄했습니다. 저런 아들을 어디서 보겠어요. 정말 효자네요. 순자 씨가 복이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이상한 일은 목욕 시간에 생겼습니다. 민수가 순자를 씻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혼자서는 못 하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야, 그건 좀. 엄마 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순자는 거부했지만 민수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손이 순자의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등과 팔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상한 부분까지 만졌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오래,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민수야, 그만해도 깨끗해졌어. 엄마 마비 환자는 특별히 더 깨끗이 해야 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두 번째 이상한 일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순자의 방에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마사지 해드릴까요? 혈액순환에 좋대요. 아니다, 괜찮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순자의 다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손길이 점점 위로 올라왔습니다. 며칠 후 사회복지사가 방문했습니다. 김사회 복지사는 50대 여성으로 친절하고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님. 순자는 김사회 복지사를 보자 반가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상한 일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순자 어머니 아들 민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소문 들었어요. 정말 효자시라면서요? 김사회 복지사는 민수에게 호감을 표했습니다. 순자님, 아드님이 잘 돌봐드리시나 봐요?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순자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사회 복지사가 나간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사회복지사한테 이상한 말 하시면 안 돼요. 괜히 오해받을 수 있어요. 무슨 오해? 엄마가 치매기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그날 밤부터 민수는 더 자주 순자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점차 외부와 단절되어 갔습니다. 이웃들이 문안을 오려고 하면 민수가 막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많이 약하세요. 한 달이 지나자 순자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민수만이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순자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힘들어요. 친구들은 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만 없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저도 남자예요. 엄마가 책임져야 해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잘 거예요. 순자는 몸을 피하려 했지만 마비된 몸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이 괴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 괴물의 먹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순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간수가 되었고 순자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아침 7시 민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씻겨드릴게요. 순자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왼팔이 말을 듣지 않아 제대로 몸을 가릴 수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민수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침 목욕, 점심 약 복용, 오후 물리치료, 저녁 마사지.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매번 의료용 목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마비 환자는 일반인보다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요. 욕조 앞에서 순자는 몸을 떨었습니다. 민수는 순자의 몸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오래,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오후에는 소위 물리치료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프린트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봐요, 엄마. 전문 사이트에 나온 마사지법이에요. 민수야, 병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병원비가 얼마인데요? 저녁에는 약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외에 민수가 사온 약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비타민이에요. 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순자는 몽롱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저항할 힘도 사라졌습니다. 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순자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혈액순환 점검해 드릴게요. 민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아들이니까 괜찮다고, 의료행위니까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웃들이 방문하려 하면 민수가 막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이웃들은 오히려 미안해했습니다. 민수가 참 고생이 많구나. 3개월 후 순자는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민수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전화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수가 돌아와서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전화가 와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신고하려고 했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엄마, 저만 믿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엄마를 이해 못해요. 6개월이 지나자 순자는 포기했습니다. 저항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지옥의 반복이었습니다. 민수는 점차 대담해졌습니다. 낮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평생 모실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위협으로 들렸습니다. 2011년 겨울 8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58세가 되었고 민수는 3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 결혼식에 갔어요. 다들 부러워해요. 저를 효자라고. 민수가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엄마 말해도 누가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온 동네에서 인정받는 효자거든요.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를.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마비되었던 왼손에 약간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순자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1년 3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희망을 키웠습니다. 왼손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4월 어느 날 옆집 최할머니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하러 나갔을 시간에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승진한대요. 민수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 좀 해주세요. 축하한다. 그게 축하예요. 진짜 축하하는 거 보여주세요. 민수의 손이 순자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안 돼.
8년 만에 처음으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줘. 누가 좀 살려줘. 순자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옆집 최할머니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옆집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괜찮니? 무슨 일이야? 최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가 당황해서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문 좀 열어줘.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최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열면 경찰 부를 거야. 결국 민수는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할머니가 들어와서 순자를 보았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목에는 자국이 있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순자는 최할머니를 보자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경찰부터 부르고 보자. 최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이 함께 왔습니다. 순자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몸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사회복지사도 왔습니다. 순자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순자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안전해요. 우리 민수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사회복지사가 순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괴롭혔어요. 순자는 울면서 조금씩 말했습니다. 8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들을.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명백한 성폭력의 흔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민수를 조사했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 없었어요. 하지만 의학적 증거는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나 영숙이야. 사촌언니 김영숙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이제 걱정 마. 언니가 돌봐줄게. 순자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에서 민수는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순자는 영숙이의 도움으로 부산으로 이주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회복하자. 물리치료사 박 선생님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순자님, 몸이 기억을 갖고 있어요. 좋은 기억으로 바꿔나가야 해요. 매일 조금씩 운동했습니다. 왼쪽 팔다리에 감각이 더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순자는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니 내가 걸어요. 그래, 잘했어.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순자님은 생존자예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예요. 그 말이 순자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순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니 나 뭔가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은데?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가슴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2013년 봄 순자는 진주로 돌아왔습니다. 2년간의 부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존자로서였습니다. 중앙시장 입구에 작은 점포를 얻었습니다. 순잔의 전통차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순자야, 정말 괜찮겠어? 영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할 일을 찾았어요. 첫날 가게를 열었을 때 옛날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많이 힘들었지? 최할머니가
첫 손님이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가게는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순자가 우린 쑥차는 향이 좋았고 모가차는 목에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럼 대추차에 라벤더를 우려드릴게요. 순자는 각자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에 맞는 차를 권했습니다. 3개월 후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순자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신문에서 기사를 봤어요. 김미영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순자는 김미영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참고만 있으면 더 나빠져요. 그날부터 김미영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김미영이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순자님 덕분이에요. 그 후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매주 화요일 저녁을 이들과의 만남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생존자들이에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가게가 안정되자 순자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한의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다시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2년 후 순자는 민간 한방 상담사 자격을 땄습니다. 가게에 한방 상담이라는 팻말을 하나 더 걸었습니다. 2018년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어요.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순자를 찾았습니다.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2023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가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12년형을 살고 출소한 지 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민수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야위고 늙어 보였습니다. 엄마,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있나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 많이 아파요.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해요. 민수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일을 기억해요.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에요.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가세요. 민수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72세의 이순자는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게를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순자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고마워요. 오늘은 어떤 차 드시겠어요? 작은 대화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화요일 저녁 모임은 이제 20명이 넘는 여성들이 참여합니다. 순자님이 계셔서 우리가 힘을 얻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영숙이도 가끔 진주로 놀러 옵니다. 순자야,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순자에게는 새로운 가족도 생겼습니다. 동네 독거노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그녀를 찾습니다. 가게 벽에는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순자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순자는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낍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진주성이 석양에 물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순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72세 이순자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가게 문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가 그 의지를 보여줍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순자 드림. 이것이 이순자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새로운 봄이 온다는 것을